5G뿐만이 아니라 태양광, 또 하나가 그 스마트 그리드, 뭐 수소, 전체적으로 이쪽에 그 많은 그 혜택을 주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수소는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오늘은 수소 관련주를 좀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한국의 네옴시티 8.5제 그린 수소 공장이 이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좀 합쳐가지고 한전, 삼성물산 뭐 이렇게 여러 기업들이 합쳐요. 뭐 포스코홀딩, 포스코그룹까지 합쳐가지고 8.5조의 그린 수소 공장을 네옴시티에 쳐요. 그러면 그러한 수혜를 물론 대표적인 그 한국 뭐 전력이나 뭐 포스코 그룹들, 대표적 포스코홀딩스 이런 애들이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건 제가 보는 건 이제 그거에 관련된 재료주나 부품주들이 좀 더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뉴인텍을 먼저 볼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어제도 깜짝 놀래가지고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무증권을 쓰는데 앞에 증자가 붙은 애들이 신용대출이 안 된 애들이에요. 신용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는 증권사에서 판단했을 때 이 회사의 재무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을 투자할 때는 비중을 너무 크게 투자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라도 자금 관리를 잘 해서 큰 낭패가 없어야 돼요. 재무가 안 좋은 애들은 사고를 저도 반드시 치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 분석을 들어가가지고 현금 유보율이 얼마인지, 빚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그 적자가 나진 않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인텍을 볼게요. 뉴인텍은 예전에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해서 빵 때리고 쭉 날아갔죠. 제가 이전에도 뉴인텍을 어디서 잘 보고 있으라냐면 이런 데서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연히 240일선 밑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많이 떨어져 있고, 예전에 이제 우리가 241선 기준으로 지상자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차트는 크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것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가면 지나간 역사를 모르죠. 쭉 당겨놓고 봐요. 그런데 여기가 지상이 되고 지하가 돼요.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꽤 길었죠. 요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중바닥권에 있어요. 자, 보통 역사적으로 뉴인텍은 이 정도 자리가 오게 되면 항상 반등하고 올라가 주죠. 뭔 얘기냐면 9월, 10월 달에 주식시장이 많이 무너지면서 바닥권이 왔는데 우리가 이 친구를 대할 때는 월봉 H, 이걸 너무 보기 힘들면 월봉만 봐도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수급계열선이 60계열선만 훼손하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수소 관련주 어쩌고저쩌고 뛸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목표가가 60주선이 되게 됩니다. 일단 앞전에 뛴 이력들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걸 따라서 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 세력분들이 안 나갔다는 얘기죠. 자, GMB 코리아를 봅니다. GMB 코리아는 근간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뉴인텍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어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5개월선을 회복해주고 있죠. 5개월선, 장기적인 지표인 5개월선을 회복해준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지금 추세가 펄펄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주봉에선 당연히 20선 뚫어주고 있죠. 월봉에서 5개선 뚫어주는 자리가 주봉에서 20선 뚫어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앞전에 대량거래 터지고 뛴 이력이 있죠. 지금 이렇게 몇 프로 갔냐면 정확하게 19% 갔어요. 이 친구는 제가 여기서부터 5일선, 20선 여기서 매수하시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수익권이어야 되는 거고 5일선 땅 안 끼고 땅 뛰면 날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수소 관련주 중에 만약에 네온시티 저런 이슈로 인해서 뛰게 되면 이런 친구도 잘 보고 있어야 되고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뉴스가 떴다고 전 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뉴스보다는 저 뉴스가 떴기 때문에 내가 사야 될 주식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지죠. 이지를 제가 얼마 전에 보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이지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이지를 좀 보게 되면 월봉에서는 아직은 추세는 못 들여놓긴 하지만 굉장히 이치가 낮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5주선 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추세가 좋죠. 지금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앞전에 땅 때렸어요. 거래량이 폭 들어왔죠. 이게 색깔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날 몇 프로 갔냐면 15% 갔다가 이 주식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어요. 몇 프로 가고 있죠. 지금 오늘이 매수 타이밍이에요. 오늘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자, SP어셀입니다. 가장 끼가 있는 게 SP어셀이하고 두산피어셀이에요. SP어셀은 SNL하고 같이 연관이 잘 돼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대응할 때 5개월선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첫 번째 목표가가 20개월선이 돼요. 그러니까 20개월선 자꾸 맞고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20개월선 깼을 때 조심하라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가 21년도 11월 달에 20개월선 깨면서부터 이 친구는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반등할 땐 이후에 20개월선, 이게 저항선이 되죠. 그러니까 SPS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날아갈 수 있어요? 20개선 뚫어줘야 되겠죠. 28,000원을 뚫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수급주선인 60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20개선을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크죠. 나는 어디서 살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의 행보를 잘 보면 거래량이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오죠, 지금. 누가 빵 때리고 조용했다 빵 때리고 누군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 그런데 20개월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5일선 깨지 않은 매수고 깨자마자 바로 던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22선까지 바로 밀려요. 대신에 수소에 관련 이슈가 있으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 60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가장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친구, 쭉 양날의 검이에요. 또 하나가 범한피살이죠. 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를 좋아하지 않는데, 특히 신규 상장주가 앞에 올라가서 뛸 때 절대 사지 않아요.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로 들고 있으면 들고 있을수록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한참 기다렸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았을 때 사는 게 정석이에요. 그럼 더 좋아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LG에너지 솔루션이죠.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거예요. 제가 신규 상장했을 때 건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LG에너지 솔루션은 신규 상장할 때 건들지만 않았으면 박스권도 확인이 되게 되고, 특히나 박스권 돌파할 때 제가 매수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지금 신규 상장한다고 하면 걔를 막 흥분해가지고 쫓아가서 하지 마요. 야, 신규 상장하면 누가 맨날 따상간대. 야, 신규 상장만 하면 점상간대. 누가 그래?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잘못 물렸다. 그럼 반에 반토막도 나요.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요. 자, 그런데 범한피어셀도 어차피 중간에 뛰는 칙해도 결국 떨어지고 뛰는 칙해도 떨어지고 그러죠. 이게 신규 상장주의 무서움이에요. 단 지금은 수소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볼 건데 월봉에서는 아직 5개선 못 들어졌어요. 자, 주봉에서 있으면 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항선이에요. 자, 5주선만 안 깨면 되는데 수소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매수할 때 만약에 일봉에서 5일선 위에서 출발해 주면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고 21선까지 밀렸다가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판단을 가지고 멤버님도 걱정하셔도 돼요. 제가 8시 15분에 다 봐드릴 거니까. 자, 풍국 조정을 봅니다. 수소 관련해서 이 친구가 바닥에서 땅 거래량이 터지고 어떤 신호를 줬는데 완전 바닥권이죠, 지금. 예. 엄청 싼 거예요, 주가가. 오버 하락이 나온 거야, 얘는. 그래서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되는데, 역시나 5선 위에 잘 붙어 있고, 일봉에서 이제 거의 상한가 근처를 갔다 왔었어요. 상한가를 다 갖다 풀어줬는데, 이 거래량에 주목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뭔 얘기냐면, 떴다가 눌림목 주고 밑으로 밀린 게 아니고, 이 주식 옆으로 갔죠, 지금. 주식은 옆으로 갈 때가 왜 좋냐면,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팔라고 해도 누군가가 받아주는 거죠. 이걸 받아주는 세력이 없다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쭉 떨어지겠죠. 그럼 누군가는 더 밑에서 싸게 살려고 하겠는데 누군가 지켜줬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네옴시티에 8.5주에 수소를 투자한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이렇게 5일선근처 매수가 됩니다. 이게 아침 7시에 주식을 이 영상을 할 수 있는 위력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전날의 이슈를 보고 잘 볼 수 있어요. 제가 성창오토텍인데 5개선 뚫어주고 있어요. 제가 성창오토텍은 이때 바닥에 있을 때도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때부터 사자고 좋은 수익권에 있는 거고 지금부터는 5개선을 깨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일봉에서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입니다. 시노펙스는 다 좋은데 여기에 매물대가 좀 많아요. 예전에 시노펙스 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 월봉에서 20개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물론 제 생각이 틀려서 저걸 다 오버슈팅 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생각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5일선 근처 깨면 매도인데 다른 친구들이 더 좋아 보여요. 순간 수익을 내기 위해선 요 공간의 매물대가 만만찮아요.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옆으로 꽤 오랫동안 갔기 때문에 이 공간의 매물대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SM이 동전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더 재무는 안 좋아요. 그런데 수소 관련해서는 제일 끼가 좋죠. 엄청 빨리 반응해요. 자, 5일선에 다시 올라탔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그 네오팩트를 한번 얘기해 드렸죠. 근데 세력의 위력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오리진, 네오팩트. 자, 차트 보는 법이에요. 우리 차트 공부 한번 할게요. 네오팩트가 제가 이날 뛸지 안 뛸지 몰랐어요. 우리 이런 걸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왜 떴냐? 아주 간단해요. 이 대량거래 터진 이 친구분들이 세력인데 점상 띄워놓고 이 정도 띄울 정도면 이 세력들의 힘의 크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 줄 알아야죠. 5일선 돌파할 때 몇 프로 갔냐? 다음날 순간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이날 29% 상한가부터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만 알고 있었으면 내가 상한가를 먹은 거겠죠. 하루에 30% 수익 내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자, 글로벌 SM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엄연히 앞에 상한가를 갖고 뛰었죠. 대단한 그 세력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뛰고 눌러줬는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5일선 위에 있죠. 5일선만 깨자는 매수예요. 월봉에서 위치가 높지 않죠. 5개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5주선 위에 있고 2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흐름은 언제든지 강해지고
땅 때릴 수 있어요. 이제 동전주기 때문에 이 증자 붙은 애들은 순간 뭐를 해도 해야 뭐 회사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투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막 시비 물량도 발행하고 뭔가를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꾸준히 모아갈 친구는 아니겠죠. 당연히 재무 안 좋은 친구들은 꾸준히 모아갈 친구가 아니에요. 단기성이고, 요렇게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우리도 상당히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친구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화홀딩스는 자리가 좀 높아요. 물론 이 수소 관련해서 이쪽에 대장주긴 해요. 대장주긴 한데 제가 이 친구를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바닥에서부터 얘기했거든요. 여기서 사라고 했어요. 제가 여기서. 그죠? 이해하시죠? 아시고 계시죠? 이거 여기서부터 사라고 그랬는데 빵 때리고 눌림목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제가 내동매매 하지 말라고 그랬죠. 굳이 사시려면 단기 잘 하시는 분들은 오늘 5일선 근처에서 다시 매수해요. 이해하셨죠? 5일선 근처에 다시 매수고 깨자마자 손절하시면 돼요. 이건 평화산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5일선 회복해주고 땅 뛰나간 매수. 이해하셨죠? 이 친구 위치 낮아요. 그래서 평화산업, 평화홀딩스는 위치가 높고 평화산업은 낮은데 평화산업이 5일선 뚫고 딱 뛰자마자 매수해요. 그러면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우수 AMS 같은 친구들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 친구들도 월봉 바닥에서 잘 모아나가시면 되는데 재무적인 문제는 조금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얼마든지 수소 관련해서 반응해 줄 수 있고, 유니크도 좀 괜찮은데 유니크가 월봉에서 굉장히 바닥권에 있을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너무 싸다고. 근데 주봉에서 보면 엄연히 우선 위에 있죠. 단지 20주선이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저거 맞고 떨어지긴 했는데 5일선 위에서 출발해주고 찍어주고 뛰면 매수해요. 위에 있는 친구들보다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번 매수를 원한 거고, EM코리아의 재무는 좀 안 좋아요. 안 좋고, 일단 월봉의 세치가 낮죠. 이제 바닥권에 있어요. 이 친구.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주선만 깨지 않은 매수. 예전에 EM코리아가 굉장히 잘 올라갔었어요. EM코리아를 제가 그때 여기서 얘기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맨날 저기서 얘기했다고 그러네. 저걸 누가 못해요. 지나간다 얘기하시는데 진짜 저기서 얘기했어요. 자,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선 깨지 않는 선상에 사시면 돼요. 5선 근처 매수 가면 다시 한번 이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양피스톤입니다. 전기차 관련주이자 당연히 수소 쪽 관련주예요. 얼마 전에 빈살만 관련해서 이렇게 땅 뛴 적이 있어요. 한번 거래가 터졌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앞에 대량거래 터진 이력이 있고 눌림목을 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해요. 뛰면 딱 그 이적 처리하시면 되고, 중장기도 굉장히 좋고, 제가 세종공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그랬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어제 그 땡땡이가 제일 좋았어요. 자, 우린 땡땡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대량거래가 터진 이후에 더 이상 밑으로 밀리지 않거나, 대량거래 터졌죠. 밀리지 않거나 크게 밀리지 않는 상태에서 땡땡이가 생겼다는 건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뛰었습니다. 어제가 제일 좋았고 오늘도 뛰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삼성모터스, VZT, 남해학, 대부분 DK락 같은 친구들도 전부 다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산업 같은 친구들 잘 보세요. 이렇게 잘 보라는 게 많지, 그죠? 자, 우리산업 같은 친구들을 보게 되면 월봉 H가 5일선 뚫어주고 있죠. 즉, 장기적으로 지금 추세 전환을 완벽하게 해주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도 좋고, 우리도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보시고, 주봉에서도 있었던 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요. 오늘 같은 날 뛰락률이 굉장히 크니까 이렇게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굉장히 오늘은 수소 관련주 중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이니까 아침에 시장 대응할 때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물론 이런 판단이 틀려서 안 뛸 수도 있어요. 안 뛸 수도 있고, 자, 그럼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보게 되는 신재생에너지죠. 사실 이 신재생은 미국에 관해서도 좀 좋은 수혜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사실은 월봉 바닥에 있고, 특히나 그 네옴시티가 당연히 사막에 젖이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애들 말고 현대네스로 하나씩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 월봉 해치가 굉장히 높죠. 지금 이런데 어떻게 사 도대체. 뭐 현대솔루션은 살만하겠네. 이제 5개선 돌파해주고 나가 있으니까. 하나솔루션도 그리고. 근데 이런 친구들로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SDN 같은 친구들이 이제 바닥에 있다 그랬죠, 지금. 바닥에 있어요. 주식은 이런 데 사버릇하는 거예요. 이런 데 사서 이런 데 매도, 이런 데 사서 이런 데 매도지, 또 월봉 높은 데 사지 마요.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신성인지도 마찬가지고, SN은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일봉에서 좀 꿈틀꿈틀 되죠, 지금. 얘네들을 지금 사는 거예요. 지연에너지 사지 마세요, 높으니까. GNC 에너지도 이제 살만하죠. 올 GNC 에너지도 올 매수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태양광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긴 봐야 되겠는데, 월봉에서 높은 애들 말고 낮은 애들, 신성이엔지라든가 SNL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SDN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지금부터 모아갔을 때 나중에 다시 한번 태양광이 수혜를 볼 때 큰 수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 바라고. 태양광도 풍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풍력 관련주 밑에 있는 친구들 많아요. 이런 친구들도 꼼꼼히 잘 모아놓으시면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고 어떤 풍력주를 살 건지는 제가 이따가 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